경매로 빌라 단기 매도 하시려는 분들 이런 빌라 진짜 잘 안 팔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독! 우리가 경매로 빌라 낙찰받고 단기 매도 하시려는 분들이 인테리어 해놓고 곧 있으면 나가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진짜 잘 안 팔리는 빌라 3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아, 안 팔려요? 사실 주거용 건물이어서 팔리긴 팔리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시간이 많이 더딜 수 있습니다. 좀 경매를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내가 뭐 안 나가도 곧 나가겠지 이런 멘탈로 버티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 한 달 이자도 나가고 내 거 이러다가 뭐 계속 안 팔리는 거 아니야? 뭐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안 팔리는 빌라들은 안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오늘 3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첫 번째는 위반 건축물이에요. 위반 건축물 하면 보통 빌라에서는 증축이나 근린생활시설 이거 2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증축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1조 사성 제한 때문에 깎여있는 면을 판넬로 덮어서 면적을 좀 증축시킨 거예요. 빌라 4층이나 5층 가면 증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건축물 대장이요. 오, 최고인데요. 눈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 나와봐야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 대장에서 먼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 대장 어디서 떼죠? 주민센터랑 세움터에서 발급을 받는데 주민센터 가실 때는 경매 정보지 앞장이랑 신분증 챙기셔서 그냥 내 집 근처 주민센터 가셔서 발급 받으실 수 있고요. 세움터는 온라인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경매정보지에서 편하게 볼 수 있던데요. 경매 정보지에서 볼 수 있는데 간혹가다 안 올라와서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 받는데 위반 건축물이라고 등재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현장 안 와보고. 전화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전화? 저한테? 네.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되긴 하겠지만 확인하는 방법은 경매 정보지 면적이랑 건축물 대장 뗐을 때 그 면적이 상이한 경우가 있거든요. 경매 정보지에는 조금 더 크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조금 더 작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증축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안 팔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행 강제금을 매년 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매수자 찾기가 힘들어요. 저 같아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내가 샀는데 매년 내 집에 벌금처럼 뭔가를 내야 된다고 하면 매수자 입장에서 꺼려 하거든요. 그런데 볼 수 있는 위반 건축물들이 있기는 해요. 뭐냐면은 19년도에 법이 한번 바뀌었죠. 19년 4월 23일 이전에 이 위반 건축물이 적발된 거, 그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정하는 일정 회차만 내면 그 이후로는 이행 강제금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19년 4월 23일 그 이후에 적발된 것들은 매년 그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19년 4월 23일 이전에 걸린 것들은 봐도 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 걸린 것들은 쉽게 매도가 안 될 수 있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걸렸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언제 걸렸는지는 건축물 대장 그 하단부에 보면은 언제 적발되어 있는지 나와 있어요. 사실 뭐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보자분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물건 많으니까 깔끔한 물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 중에 2번째는 근린생활시설인데요. 이 근린생활시설은 원래 용도는 근생으로 받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말해요.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에는 4개 층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건축주가 1, 2층은 근생으로 허가를 받고 3층부터 6층까지는 빌라로 허가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똑같이 생겨서 뭐 1층에 있는 근생이나 3층에 있는 빌라나 안에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불법이라는 거를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쉽게 매도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개발 지역이다 라고 한다면 그나마 매도가 좀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단기 매도로 하기에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같은 시세 대비 한 3, 4억, 1, 2억 싸면은 거래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빌라를 매도할 때 제 거는 다세대 빌라였고 그 밑에 층은 근생이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제 거보다 한 3억 정도 저렴했었어요. 근데 그 매도가 안 되더라고요. 제게 훨씬 더 빨리 나갔어요. 그렇게 이제 가격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주차장인데요. 피디님 차 있으신가요? 저 없습니다. 네. 요즘 가족당 차 한 대씩은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가 안 되면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 노후화된 건물 밑에는 주차 자리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혹 오래된 빌라를 보면 주차 자리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막 힘든 몸을 이끌고 회사를 갔다 왔는데 또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막 찾아다니고 이러면은 그 집에 살고 싶을까요? 살기 싫죠. 그쵸. 그 주차 전쟁 하는 게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시거든요. 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빌라들은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오래된 빌라 말고도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들어보셨나요, 피디님? 네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수 요건이 조금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가보면 주차 자리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곳들은 주차 대수가 진짜 몇 대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도생에 세대당 몇 대가 나와야 좋은 거예요? 뭐 도생이든 다세대 빌라든 상관없이 그래도 내 주차할 곳 한 대는 있어야 좋습니다. 이거는 좀 주민 탐문을 해볼 필요도 있는데 만약에 세대수가 10세대예요. 근데 주차 대수가 8대밖에 없어. 그러면 주민들 중에 주차 자리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특히 오래된 빌라일수록. 왜냐면 오래된 빌라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니까 차가 없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런 데는 내가 만약에 이거 매수를 했을 때 무조건 이 사람이 차 한 대를 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빌라는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주차할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될 만한 곳이 있는지 이런 것을 꼭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기계식 주차 있는 곳 있거든요. 네. 기계식 주차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계식 주차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빌라 탑층입니다. 우리가 탑층하면 소음도 없고 이래서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층간소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좋을 수 있긴 한데요. 그런데 빌라는 탑층이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빌라는 탑층에 여름에는 장마 때문에 누수가 생길 수 있고요. 또 겨울에는 결로 현상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 탑층은 만약에 내가 입찰에 들어갈 거다라고 한다면 이 물건지 호실이 아니더라도 옆에 호실이라도 꼭 방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름에 우리가 누수가 발생했을 때 보통 문제되는 게 옥상 부분 때문이거든요. 네. 옥상에 방수 페인트가 뭔가 크랙이 있거나 까져 있거나 했을 때 누수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빌라에서 누수의 가장 큰 피해 보는 곳이 탑층이잖아요. 네. 돈을 다 걷어서 해야 되는데 돈을 잘 안 걷거든요. 탑층 분들만 피해니까. 그런 것들에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누수는 없는지 있는지 꼭 같은 옆에 호실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구독!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초보자분들은 이런 빌라는 매도가 쉽지 않으니까 피해라 하는 세 가지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위반 건축물. 19년 4월 23일 이전에 적발된 것은 괜찮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적발된 것들은 매년 이행 강제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매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도 가격이 저렴해도 생각보다 매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장이 부족한 곳입니다. 우리가 가족당 차 한 대씩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으면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만약에 내가 물건을 봤는데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러면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빌라 탑층. 오래된 빌라일수록 탑층 같은 경우에는 결로나 누수나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 내가 입찰에 들어갈 거다라고 한다면 옆에 호실 꼭 방문해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다 이해하셨나요? 네, 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런 빌라들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매도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우리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쵸? 그렇죠. 만약 받게 되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PD님 빼고 다 됩니다. 우리 이런 물건 말고도 초보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좋은 물건들 많으니까 그런 물건들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그럼 초보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좋은 물건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소액으로요? 네, 소액으로 하실 수 있는 초보자분들이 단기 매도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물건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빌라시겠네요. 빌라로 빌라겠네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소액에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빌라니까요. 네.